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들 집에서 자습 잘 하고 있습니까? 좀 수업 안 한 지 오래돼서 까먹은 부분도 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고,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교재 309 쪽에 우리 이제 마지막 정적분의 활용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요거 마무리를 짓는 쪽으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쌤 수업하듯이 그냥 할 거예요. 할 거고, 여러분 당연히 문제 풀어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모르는 거는 쌤한테 따로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쌤이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꼭 영상 강의 우리 직접 수업하는 것보다는 좀 부족하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고, 모르겠는 거는 뭐 수업하듯이 똑같이 질문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우리 뭘 할 거냐? 정적분의 이제 활용이라고 하는 건데, 넓이 계산하는 걸 좀 할 거예요. 원래 우리 정적분이 처음에 쌤 이야기할 때 뭐 넓이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은 뭐 부호가 있는 넓이다, 쌤이 이렇게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가 양수일 때 하고 음수일 때 하고 그 값이 좀 달라졌어요. 양수일 때 정적분을 하면은 정적분 값도 양수로 나왔지만, 음수일 때는 정적분 하면은 정적분 값이 음수로 나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하지만 넓이라는 개념은 이제 그 부호를 좀 제외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그 그래프와 x축 그리고 뭐 x는 a에서 b까지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309쪽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함수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구하는 도형의 넓이를 그냥 정적분을 통해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만약에 구하는 부분의 함수가 이렇게 어떻게 음수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래프에 보시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음수 쪽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이 그래프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해요. 그럼 x축에 대칭 이동을 하면은 마이너스 fx가 되겠죠. 그래서 요 y는 마이너스 fx가 양수가 됩니다. 자,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분을 수행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 넓이, 대칭 이동해도 넓이는 그대로 유지가 될 테니까는 자, 넓이 s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마이너스 fx dx 이렇게 되고, 그럼 적분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 밖으로 이렇게 빠지죠. 자, 그래서 그게 그냥 함수 fx의 절대값을 취해서 적분하는 거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함수 fx에다 절대값을 취하면은 함수가 음수든 양수든 다 어디로 가죠? 양수로 움직여 가니까는 그때의 정적분 값이 함수와 x축 그리고 x는 a, x는 b라고 하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뭐 다 플러스거나 다 마이너스일 때는 그냥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하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함수 그래프 모양은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제 그런 건 뭐 구체적으로 문제에서 좀 살펴볼 거고. 자, 그런데 이제 또 좀 다른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주어진 것처럼 함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떤 a와 b라고 하는 요 구간 사이에서 이렇게 양수인 부분도 존재하지만은 또 어떤 부분, 이렇게 음수인 부분도 이렇게 존재하는 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적분을 하느냐? 지금 책에서 잘 보시면 넓이 s는 S1 더하기 S2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S1까지는 그냥 함수를 적분해도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A에서 C까지, 여기 지금 확대를 쫙 해보면은 여기 C라고 하는 거 보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 C까지, 여기 가운데 여기 부호가 바뀌는 점이 C예요, 그쵸? 그래서 C까지 적분은 그냥 원래대로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C에서 B까지는 마이너스 fx의 dx. 왜? 이걸 접어 올릴 거니까. 그래서 음수인 거를 오히려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적분을 한다. 자, 그거는 그냥 함수 전체에 그냥 절대값 씌워서 적분하는 거와 같고, 그래서 식은 다음처럼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이런 식으로 식을 쓰는 것까지는 쉬워요. 근데 이 식을 써놓고 나서 다시 풀어주는 거는 여기 메뉴에 있는 첫 번째 식 이걸 우리가 계산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문제로 가서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 그리고 또 그래프 그리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이처럼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함수값의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을 적분 구간을 나누어 함수값이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적분하고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은 마이너스를 부호를 붙여서 적분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결국 주어진 구간 A, B에서 함수 fx가 양수든지 음수든지 간에 곡선 y는 fx와 x축 및 두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이렇게 절대값을 씌운 걸로 우리가 표현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아래 보면 바이블 포인트 해서 이런 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개념적인 거예요. 우리가 실전적인 문제로 가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밑에 예가 있는데 첫 번째 곡선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게 x축 및 x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그러면은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 여러분이 볼 수 있듯이 이런 도형의 넓이가 될 거예요. 그럼 얘는 함수가 양수인 부분이니까 그냥 적분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적분하는 건 여러분 잘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적분을 시행을 하면 되겠어요. 자, 하지만 자, 곡선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와 x축 및 직선 x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곡선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그러면 요거 x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다 라고 하는 방정식을 풀어주면은 x는 0 또는 x는 1이다. 뭐 이건 여러분 잘 알죠. 그래서 요거 그래프 그려보면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 그림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다? x가 x축 및 직선 x는 2, 그쵸? 요거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요게 넓이를 생각을 해보면 요 부분하고 이런 두 개의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거 삼각형 아니에요? 뭐 그림 그리다 보니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두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0에서 1까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음수죠. 함수가 음수에 빠져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음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에서 2 사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양수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에서 2 사이에는 함수가 양수로 가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넓이 s라고 하는 거는 0에서 2까지 이 함수를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하면 되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음수인 부분 0에서 1 사이에서는 적분구간 잘 보세요. 0에서 1 사이, 그쵸? 0에서 1 사이에서는 지금 주어진 함수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리고 1에서 2 사이에서는 주어진 함수를 그냥 그대로 적분을 하면 된다. 그래서 요거 뭐 정적분하는 건 여러분 잘 하죠. 그래서 이 계산을 해서 이게 얼마다? 넓이가 1이다 이런 걸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서서 배웠던 뭐 미분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활용이 될 수도 있겠죠. 함수 그래프 그리는데. 근데 대부분의 이런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적분 문제는 인수분해가 잘 되는 함수를 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조금 이제 까다로운 문제들이 뭐 미분이나 이런 걸 해서 그래프의 모양 뭐 이런 걸 좀 살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그런 문제는 좀 적다. 자, 그 다음에 뭐 개념 확장하기 해서 사실 그래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y는 fx 함수 그래프를 그리니까 x축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살펴본단 말이에요. 근데 꼭 y는 fx가 아니라 뭐 x는 gy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여기 지금 책에서는 x는 gt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y축을 따라서 이렇게 함수를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함수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뭐 이렇게 또 y축과 뭐 y는 얼마 사이로 그래프가 둘러싸인 부분에 이런 넓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쵸? 자, 그러면 이런 거는 똑같아요. 우리가 넓이라고 하는 거는 대칭 이동을 하든 뭐 회전을 시키든 혹은 평행 이동을 하든 어때요?
그대로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y에 대한 함수로 보고 그거를 적분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 아래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왜 적분할 때 문자 y를 뭐 x로 생각하고 적분하고 그런 거 했었죠? 그냥 그대로 계산해 주면 돼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얘도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유형이 있냐면 두 곡선 사이의 넓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확대를 해서 자, 보죠.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쌤이 요 색깔. 자, 지금 보시면은 y는 fx와 y는 gx라고 하는 요런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y는 fx. 자, 그 다음에 얘는 y는 gx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 두 개의 곡선과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자. 자, 이건데 자, 얘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 여기 쌤 지금 녹색으로 이렇게 형광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 이거 보이죠? 자, 요 부분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요 부분이 봅시다. 인테그랄 왜 안 되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어떻게 돼요? fx dx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무슨 색? 여기 빨간색으로. 자, 지금 빨간색으로 여기 표시한 요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gx 얼마다? dx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넓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녹색으로 쌤이 표시한, 그쵸? 녹색으로 표시한 요 넓이에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쓴 요 넓이를 서로 어떻게 빼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가운데 파란색으로 s라고 하는 요 넓이는 지금 식이 주어진 요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빼기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gx dx. 자, 근데 우리 이거 적분의 성질, 정적분의 성질 어떻게 적분 구간이 같네. 그럼 함수를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함수가 만약에 지금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음수 쪽에 이렇게 푹 꺼져 있으면 이거 사이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에서는 얘를 어떻게 평행이동을 시켜라. 양수가 되도록 이렇게 k만큼 다 평행이동을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fx 플러스 k, gx 플러스 k. 근데 이 k 값이 뭐냐고 알 수가 없잖아. 그치? 근데 이건 몰라도 돼요. 왜? 평행이동 시키면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그림과 똑같아지죠. 그럼 양수인 쪽으로 올라가니까 그럼 그거 넓이는 다음처럼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k가 이 적분이 합쳐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지고 fx 빼기 gx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넓이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이제 함수가 꼬여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자, fx 그래프는 처음엔 이렇게 크다가 gx 그래프 밑으로 이렇게 빠지고 그 다음에 gx 그래프는 이렇게 작다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 두 함수가 그냥 빼버리면 안 되겠죠, 그쵸? 자, 그냥 빼면 안 되기 때문에 요 함수를 뺄 때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언제 양수가 되고 언제 음수가 되는지 이런 거를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쌤이 여기 파란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건데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s는 s1 더하기 s2다. 그러면은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지금 여기 c에서 보면은 두 함수가 크고 작고가 역전이 되죠. 그때 이제 a에서 c까지를 보시면은 어떻게 되죠? fx가 더 큽니다. 그래서 fx 빼기 gx 해야 양수가 될 것이고 그거를 적분을 한다.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는 어떻게 gx가 더 크죠. 그래서 gx 빼기 fx를 해서 적분을 한다. 그래서 그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한 방에 절대값을 씌워서 역시 계산을 하는 게 되는데 이거 계산은 위에 있는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도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교점을 찾아야 되고 이렇다라고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짝으로 넘어가면은 바이블 포인트 해서 두 함수 fx, gx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꼬여 있든지 뭐 어떻든지 간에 두 곡선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두 개를 빼서 절대값 취해 가지고 그거를 정적분을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절대값을 취하면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음수인 부분은 양수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언제 부호가 바뀌는지 이런 거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개념 확장하기라고 해서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두 곡선 사이의 넓이. 근데 이거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거 우리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겠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거를 뭐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까? 사실 요거는 역함수, 그쵸? 우리 역함수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하는 건 역함수에 대한 원래 함수와 그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데, 역함수를 구하기 쉬운 함수도 있고 좀 어려운 함수들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요게 fx네요. 이렇게 된 애가. 그래서 요게 fx, 자 요런 게 있을 때 fx랑 그의 역함수인 gx로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근데 그러면은 이거 gx를 뭐 열심히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fx랑 뭐랑 y는 x랑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래서 이 부분을 S1이라고 하자. 이 S1을 구해서 그거에 2배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어떻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gx에서 절대값, fx 빼기 gx에서 절대값 한 거 적분하는 거를 fx에서 그냥 x 빼요. 그래서 그거 절대값 씌운 다음에 2배 합시다. 이게 대칭으로 생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뭐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뭐 이런 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여러분 y는 루트 x 이런 거 계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적분하라고 하면 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y는 x에 제곱하고 y는 x하고 얘네들이 만나는 걸로 그 사이의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2배를 하는 게 계산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물론 y는 루트 x 적분하는 거 나중에 미적분 이런 거 공부하면은 배우게 돼요. 하지만은 뭐 지금은 그걸 할 줄 모르니까 이런 방법을 쓴다 라는 거. 자, 그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요거는 근데 쌤이 지난 시간에 몇 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계산하는데 좀 되게 빨리빨리 계산하는데 좋죠. 그래서 요거 공식만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 어떤 포물선과 2차 함수예요, 그렇죠? x축으로 둘러싸였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근이 좀 중요합니다. 이 근과 그 다음에 2차 함수 요 앞에 계수 a. 그래서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 그렇죠? 중요하겠고, 자, 그 다음에 포물선과 직선. 자,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뭐 다른 거 없어요. 포물선에서 직선을 이렇게 포물선과 직선이 같다 이렇게 두면 어떻게 나와요? 근이 2개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넘겨버리면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뭐 이거는 이제 계산해봐야 되는 겁니다. 책에서는 이제 문자로 간단하게 나타냈는데, 그래서 그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는 식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2차식에서 1차식을 뺐어요. 자, 요 개념이 뭐냐?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fx 마이너스 gx의 절대값을 씌운 요 개념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거를 뭐 근이 2개 있으니까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은 다음처럼 계산하면 된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2개를 뺀 거를 하나의 새로운 함수로, 두 함수를 뺀 거를 새로운 하나의 함수로 생각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거와 연장선으로 이제 두 포물선, 이제 2차 곡선 2개로 둘러싸인 그런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얘 역시도요 어떻게 되냐면은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랑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게 있으면은 2개를 서로 어떻게 같다라고 두고 한쪽으로 넘기겠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y는 이라고 쓰면 안 되고, 식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마이너스 a-x의 제곱 더하기
B-의 x 더하기 C-는 0이다. 식이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요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a 빼기 a 다시의 x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b 다시의 x 더하기 c 빼기 c 다시다.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거를 자, 그럼 얘는 0이다. 근데 얘가 지금 여기 가려졌는데 근이 어떻게 돼요? 여기 알파 하나하고 베타하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인수분해가 돼서 최고창의 개수인 우리 a-a-는 그대로 있고 x-알파, x-베타는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그럼 이거 결국에 뭡니까? 새로운 2차 곡선이죠. 그쵸? 그래서 이 2차 함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개념이 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단 기본식 여러분 맨 처음에 있었던 요 1번 요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외워두시면 나머지는 그냥 식 2항에서 식만 정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개념 콕콕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1번 보시면은 곡선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과 직선 y는 1 마이너스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려면 우선은 얘네가 언제 만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대략 모양을 보면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음수고 그 다음에 y는 1 마이너스 x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y 절편이 얼마? 1인 이런 직선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대략적인 상황은 축은 그리지 말고 이렇게 위로 볼록한 2차 곡선이 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서 그때 이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말이 되겠어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1 마이너스 x다. 이 식을 풀어서 뭐를 구하겠다? 이 만나고 있는 알파와 베타 x 값이 얼마인지를 좀 찾아내겠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요거 x의 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x의 x 빼기 3은 0이다. 그러면은 x는 0하고 3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네요. 그래서 알파가 얼마? 0이었고 베타는 3이었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냈죠. 그러면 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우리 아까 그 공식 6분의 그거 쓰면 되겠습니다. 넓이 s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죠.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어떻게 절대값에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플러스 x 마이너스 1 dx 이렇게 식을 써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여기 지금 요만큼은 2차 함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x 마이너스 1은 그 1-x 2항에서 넘겨와서 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인데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 6분의 절대값의 최고차항 계수 마이너스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러면 3 빼기 0의 전체 세제곱이다. 그럼 6분의 1 곱하기 얼마다? 27이다. 이렇게 되니까는 2분의 9다.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2번. 자, 두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도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인테그랄 이게 근데 만난 데를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만난 데는 일단은 방정식을 이용해서 찾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절대값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dx 요걸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선 이거를 우리가 근을 찾아야 되니까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2x는 얼마다? 0이다. 이런 식이 되겠어요. 그쵸? 그럼 요거는 2배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되니까는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쵸? 그러면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럼 얼마? 1과 마이너스 2에서. 그럼 얘가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면 하나는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고 하나는 위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인데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2랑 1이다. 그래서 그 사이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럼 그거는 지금 주어진 요 식을 계산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공식을 아니까 어떻게 6분의 얘 이제 그는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그럼 얘는 계산이 어떻게 됐냐? 6분의 2 곱하기 27 이렇게 되니까 2분의 얼마? 18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공식을 이용하여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거 이제 볼 것도 없이 공식을 일단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만나는지 먼저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x는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2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2 나눠주고 그러면 여기 x 빼기 1 x 더하기 1은 0이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과 1 그러면은 곡선이 대략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생기고 만난 점이 마이너스 1과 1 그럼 그 사이에 이제 넓이 요거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는 어떻게 되죠? 인테그랄 원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절대값에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의 dx 요걸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요 계산이 공식에 의해서 6분의 요거 최고참 계수 해보면은 마이너스 2 되니까는 절대값 마이너스 2에 어떻게 되겠어요? 근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그러면 요거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되니까는 6분의 2 곱하기 8 그러면은 요게 3분의 3분의 8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3분의 8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요거 1, 2, 3번 문제 다 쌤이 공식을 좀 활용을 해서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일단은 2차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다음처럼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3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S1이 얼마라고 하고 있어요? 이 넓이를 미리 계산해 놨다. 그치? S1은 4분의 3 S2는 얼마?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1번 이 지금 보시면 절대값이 바깥에 쓰여져 있죠.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자, 1번은 보시면은 절대값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fx dx인데 절대값 일단 그대로 잠깐 놔두고 지금 잘 보시면은 마이너스 1에서 2가 여기다 그쵸 여기 그러면은 함수가 음수인 것도 있고 양수인 것도 지나가죠. 자, 그러면 이게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절대값 그대로 있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0에서 부호 바뀌니까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x dx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그냥 S1이 되겠죠. 그 다음에 0에서 2까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0에서 2까지는 S2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그쵸? 요거를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계산이 4분의 5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되니까는 4분의 27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4분의 27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여기 잘 보세요. fx의 절대값을 하나 붙이고 마이너스 fx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얘는 무엇이냐? 자, 그러면은 2번은 식으로 요거를 써보면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절대값의 fx 마이너스의 fx dx 이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자, 지금 fx가 양수인 부분도 있고 음수인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구간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지금 함수 그래프를 다시 살펴보면은 어떻게 돼요? fx가 양수죠. 그래서 fx 마이너스 fx의 dx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는 그러면 fx가 이번엔 음수다. 그쵸? 확실하죠? 음수.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fx의 얼마다? dx다. 요거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쌤이 색칠하고 있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fx 빼기 fx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요? 0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요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고 0에서 2까지 계산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바깥으로 빼시고 그 다음에 또 2배 fx니까 2도 바깥으로 빼고 0에서 2까지 fx dx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어요. 그럼 0에서 2까지 fx dx가 아까 뭐였죠? s2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지. 그러면은 음수니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8이다 해서 얼마? 16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문제를 풀어봤는데, 자, 넓이 구하는 거예요. 넓이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다 양수로 만들어준다. 이게 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예제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은 자, 다음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포물선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그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이걸 뭐 인수분해를 해봐요. 그러면 1번은 풀이가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는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1이다. 그러면 근이 마이너스 1과 4.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그림이 잘 그려져 있죠. 이게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식 쓰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거를 적분을 하라. 이 말은 어떻게 된다? 6분의 절대값의 1에 베타 4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에 전체 몇 제곱? 세제곱. 그럼 6분의 5의 세제곱이면 125. 그렇죠? 6분의 125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문제를 보면은 이게 3차식이죠. 곡선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원래 우리 그래프를 그려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인수분해가 되는지 먼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래서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근데 여기 x에 1을 한번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4에서 는 0이 되죠. 그래서 이게 조립제법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조립제법을 써보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4. 그래서 1을 넣어서 인수분해 해보면은 여기 1 0 그 다음에 여기 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어떻게 되죠? 0. 그래서 주어진 식이 x 마이너스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니까 x 빼기 2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딱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근이 1, 2, 마이너스 2니까는 그 그래프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에 이렇게 예쁘게 잘 나타나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제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근데 넓이가 잘 보시면은 이렇게 양수인 부분으로 이렇게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음수인 부분으로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절대값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의 dx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는 양수니까 함수가 그냥 그대로 요거를 적분을 해주시고 거기에 더하기 인테그랄 1에서 2까지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의 dx 요거를 계산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줘요. 그럼 요게 6분의 7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 앞에서 정적분은 많이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계산하는 건 다 할 줄 알아요. 그렇죠? 대신에 그래프를 그리고 뭐를 찾아야 된다. 언제 양수냐, 언제 음수가 되냐 이런 거를 확실하게 찾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 한번 봅시다. 자, 예제 3번은 곡선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 위에 점 1,2에서 접선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 곡선과 1,2에서의 접선이 어떤 모양을 가지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럼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야 되겠다.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 자, 접선의 방정식 너무 오래간만에 나왔나? 요거 어떻게 구하죠? y 마이너스 어떻게 f 뭐 a는 f 프라임 a의 x 빼기 a다.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죠? 지금 우리 여기 주어진 식이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 그 다음 그 위에 점 1,2가 되니까 지난 점 1,2다. 그쵸? 자, 그때 그럼 지난 점 됐고 기울기만 알면 되니까는 일단은 f 프라임 x 도함수를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지금 주어진 3차 함수를 미분해보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래서 f 프라임 1 구해보면은 3 빼기 2니까 어떻게 돼요? 1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1이고 지난 점은 1,2인 접선의 방정식. 그래서 그 접선의 방정식은 y-2는 기울기 1에 x 빼기 1이다.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y는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요런 직선하고 그 다음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방정식을 우리가 그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모양이 나온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요 지금 3차 함수 식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요게 0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우선은. 자, 그래서 요거 조립제법을 또 쓰면은 1, 마이너스 1, 0, 2.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어봅시다. 그러면 1, 요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 2, 2, 또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주어진 식이 x 플러스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다.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요 식 같은 경우는 지금 뒤에 여기 x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얘가 근데 근이 없어요. 이거 판별식 써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에 보면 음수 나오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는 근이 없고 그러면은 요 3차 함수는 x는 마이너스 1 여기에서 하나의 근을 가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이 어떤 식으로 생길 거다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뭐 이렇게 생겼는데 그는 이렇게 하나 여기 얼마 x가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상태인 거지. 그러면은 이제 1,2가 뭐 대략 이쯤 있다고 봅시다. 1,2 뭐 이쯤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여기에서 접선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색칠한 부분 이 정도가 되겠어요. 그쵸? 이거를 이제 우리가 책에 보시면은 예쁘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선 이 직선과 곡선이 또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겠지. 왜냐? 여기 지금 여기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 여기는 지금 x가 얼마인 거예요? x가 1인 거고 그 다음에 이쪽 지금 다른 쪽에서 만나는 x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야. 얘를 찾아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을 또 써야 됩니다. 자, 곡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랑 직선 x 플러스 1 요게 만나는 거 찾아보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얘가 x는 1에서 만나니까 여기 1 넣으면 당연히 조립제법 인수분해 또 돼야 되죠. 그쵸? 그래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넣어줍시다. 1, 1, 0,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해서 지금 주어진 식이 x 마이너스 1에 어떻게 되겠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래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x 플러스 1은 0.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쪽 그 만나는 점의 x 좌표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절대값의 3차 함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 자 여기에서 빼기 직선식 x 플러스 1 이렇게 한 거에 dx를 구해라. 그러면은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어떻게 되겠어요? dx 요거를 계산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보시면은 곡선 위에 이렇게 곡선이 그래프보다 위쪽에 놓여져 있는 걸 아니까 이게 굳이 절대값을 했을 때 뭐 음수다 양수다 이런 거 찾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식이 다 양수가 될 테니까는 그걸 이용을 해서 바로 요 적분을 수행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하고 나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 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이번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근데 3차식과 2차식이다. 그러니까 얘는 바로 공식을 쓸 수는 없고요. 근데 두 곡선을 또 따로 그리려고 하면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요 놈을 우리가 뭐라고 fx라 두고 여기 뒤에를 gx라고 두자. 그러면 우리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인테그랄 뭐 알파에서 베타까지 얘 만나는 점이 있을까요? 그치? 절대값의 fx 빼기 gx의 dx다. 이렇게 좀 계산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활용을 할 겁니다. 우리가 그림을 직접 그리진 않고. 자, 근데 물론 책에서는 이거를 좀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그리는 게 맞는데 이 그리기가 잘 생각해보세요. 따로따로 그려야 되잖아. 그래서 만만치 않아서 얘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쌤은 fx 빼기 gx라고 하는 함수를 새로운 함수 hx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두 함수를 뺀 걸 새로운 하나의 함수로. 자, 그러면은 두 함수를 빼보면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거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요거 다시 정리해 보면은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러면 요거는 다시 인수분해가 또 되죠.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이다. 그럼 근이 0, 2, 마이너스 1. 근데 이게 지금 책에 그려져 있는 요 그래프를 여러분 참고를 해보시면은 x가 마이너스 1인 거, 그 다음에 0인 거, 2인 거 이렇게 세 군데에서 만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쌤은 일단은 요거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자, 우선은 어디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인 곳, 0인 곳, 그 다음에 2가 되는 곳 여기를 근으로 가지면서 그래프가 3차 함수가 근 3개에 대략 요런 그래프 모양을 가져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의 넓이는 0과 마이너스 1 사이 이쪽하고 0과 2 사이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 계산을 다음처럼 하면 되겠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쌤이 요 두 개 fx 빼기 gx 한 거를 hx라고 했어요. hx의 절대값의 dx. 근데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그냥 hx 계산을 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0에서 2까지는 어떻게 마이너스의 hx dx 오히려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준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dx 더하기 인테그랄 요거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2x의
dx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정적분을 직접 계산을 해보면은 12분의 3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그래프, 지금 책에서는 이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려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직접 그리려고 하면은 3차 함수는 3차 함수대로 인수분해 해서 또 그림을 그려야 되고 2차 함수는 2차 함수대로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함수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뺀 거를 새로운 하나의 함수로 생각을 한다. 알겠죠?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번 보도록 하죠. 자, 5번 문제는 앞과 조금 비슷한 느낌인데 뭐 비율도 나오고 약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 이 모르는 문자 a가 있어요. 이거와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a. 그래서 지금 여기 a가 어디냐면은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쪽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축 및 x축으로 둘러싸인,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건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칠된 b가 있어요. 근데 넓이 b가 1대2라고 합니다. 자, 그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얘가 2차 함수라는 거예요. 자, 2차 함수면은 대칭축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요 2차 함수 식을 우리가 잘 보시면 요거를 3으로 묶어주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이렇게 되잖아. 그럼 대칭축이 얼마예요, 여러분? x는 1이 대칭축이 되죠.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잘라보면은 여기가 얼마? x가 1이 되는 곳이야. 그치? 그러면 x가 1이 되는 곳이면은 이 b라고 하는 넓이가 1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일 테니까는 a의 넓이와 b 넓이의 절반, 그러니까는 여기 녹색으로 이렇게 좀 칠할게요. 요거랑 a 넓이랑 이게 넓이가 서로 어떻게 써요? 같겠죠. 하지만은 이제 b 쪽으로 가면은 얘가 함수가 음수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적분 값은 음수로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함수 fx dx를 적분하면은 요게 0이 될 것이다. 왜냐면 이게 지금 x축과 만나는 요 점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를 뭐 알파라고 하면은 인테그랄 0에서 알파까지는 fx dx를 해주면 요게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알파에서 1까지 또 fx dx를 적분을 하면은 요거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에 b가 되는데, 근데 b가 a의 넓이의 2배였으니까는 어떻게 요게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개를 적분하면은 이 두 개를 더하는 개념이 되니까는 뭐가 되겠어요? 0이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이 두 개를 더하게 될 테니까. 자,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인테그랄 0에서부터 0에서부터 1까지 지금 주어진 함수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를 적분을 하면 그 결과가 0이 돼야 된다. 이제 이걸 이용을 하죠. 그럼 이거 부정적분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ax 이렇게 되겠다. 그쵸? 이거는 0이다. 1 마이너스 3 더하기 a, 그리고 0 집어넣어주면 다 0이죠. 요건 0이다. 이렇게 되니까 a가 얼마다? 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a가 2가 되면 요 그래프가 지금 넓이의 비율이 뭐 1대2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제 문제 기본적인 거 한번 풀어봤습니다.